30 넘어서 갑자기 턱에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20대 때는 멀쩡했거든요. 사춘기 때 그렇게 고생했던 여드름도 20대 중간 넘어서면서 거의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여드름이랑은 안녕인 줄 알았는데 31살 즈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자리에. 이마나 볼이 아니라 턱 라인, 입 주변. 그것도 표면에 작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피부 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식으로요. 화장품을 아무리 바꿔봐도 안 잡히더라고요. 좋다는 클렌징도 다 써보고 트러블 라인도 사봤는데 그때뿐이에요. 한 달 지나면 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게 올라와요.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화장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이거 알아내는 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요. 피부과도 다녀보고 화장품 수십만 원어치도 써보고 식단도 바꿔보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30대 여성의 여드름은 사실 20대 여드름이랑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는 사실이에요. 원인도 다르고 자리도 다르고 해결법도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진짜 30대에 여드름이 다시 시작된 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알아두실 게 있어요. 30대 여성의 약 41%가 성인 여드름을 경험한다고 해요. 절반에 가까운 수치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다 똑같이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다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마스크 쓰고 화장으로 가리고 조명 좋은 데서만 셀카 찍고 그렇게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 여드름이랑 30대 여드름은 자리부터 달라요. 사춘기 때는 주로 T존이라고 하잖아요. 이마, 코, 그 주변.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위에 자잘하게 올라오는 형태예요. 근데 30대 여드름은 U존이라고 해서 턱, 입 주변, 볼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형태도 다른 게 표면에 화이트헤드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라 피부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만져지는 낭종성 여드름이 많아요. 누르면 아프고 흉터로 잘 남고 한번 올라오면 한 달 가까이 안 사라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원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춘기 여드름은 피부 표면의 문제, 그러니까 피지 분비 자체가 많아서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표면 케어, 깨끗하게 씻고 각질 관리만 잘해도 어느 정도 잡혀요. 근데 30대 여드름은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안에서 보내는 신호가 피부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아무리 씻고 발라도 안 잡히는 거죠. 저는 이걸 모르고 정말 오랫동안 화장품만 바꿨거든요. 클렌징을 약산성으로 바꿔봤다가 약 알칼리성으로 바꿔봤다가 살리실산 토너도 매일 발랐어요. 근데 안 잡혀요. 진짜 안 잡혀요. 그도 그럴 게 진짜 원인은 얼굴 밖이 아니라 얼굴 안쪽,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생리 일주일 전쯤 되면 갑자기 턱에 여드름이 우르르 올라오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호르몬 사이클 때문에 정확히 그 시점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의 생리 주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배란 전을 난포기, 배란 후부터 생리 시작까지를 황체기라고 해요. 황체기에 들어가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피지선을 자극하거든요. 평소보다 피지가 훨씬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안드로겐,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커져요. 안드로겐은 피지선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생리 직전에 피부가 폭발하는 거죠. 근데 20대 때는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잖아요. 왜 30대 들어서 더 심해지냐?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30대부터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에스트로겐은 피부에 좋은 호르몬이거든요. 콜라겐 합성을 돕고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의 영향력이 더 커져요. 안드로겐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견제하던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안드로겐이 더 세지는 거죠. 이게 바로 20대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30대에 갑자기 여드름이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호르몬 균형이 미세하게 무너지면서 피부가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30대 턱여드름은 사실 산부인과 영역이기도 해요. 다낭성 난조증후군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넘게 화장품 바꿔도 안 잡히는 분들은 한 번쯤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호르몬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30대 여성의 일상 그 자체가 사실 여드름 공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30대가 매일 겪는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이 또 여드름의 주범이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받는 압박, 결혼했으면 시댁 스트레스, 아이가 있으면 육아 피로, 거기에 만성 수면 부족까지. 30대 여성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코르티솔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째, 피지 분비가 직접적으로 늘어나요. 둘째, 이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서 IGF-1이라는 성장 인자가 피지선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코르티솔 하나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피부를 공격하는 셈이에요. 특히 무서운 게 만성 수면 부족이에요. 30대 여성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12분 정도 된다고 해요.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인데 거의 1시간 가까이 부족한 거죠.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다음날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그리고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피부 재생을 담당하는데 이 시간에 안 자고 있으면 그 재생 사이클 자체가 망가져요. 자정 넘어서 자는 30대 여성의 피부가 점점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도 한참 야근 많이 할 때 피부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1시, 2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한 달 살았더니 턱에 낭종 같은 게 줄줄이 올라왔어요. 화장품을 아무리 바꿔도 안 잡혔는데 일을 좀 줄이고 11시 반에는 무조건 자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피부가 진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건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새말 자체가 여드름을 만들고 있었구나.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30대 여성의 피부에는 이게 진짜 1순위예요. 어떤 비싼 크림보다, 어떤 시술보다 효과적인 게 그냥 잘 자고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들려서 다들 무시하는데 이게 진짜예요. 세 번째 얘기는 음식이에요. 사실 음식이랑 여드름 관계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초콜릿 먹으면 여드름 난다. 기름진 거 먹으면 여드름 난다. 이런 얘기들요.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혈당이에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음식, 그러니까 고혈당 지수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한꺼번에 많이 분비돼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피지선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요. 동시에 안드로겐 호르몬의 활성도도 올라가요. 한마디로 혈당 스파이크 한 번에 여드름 호르몬이 두 갈래로 동시에 자극되는 거예요. 30대 여성이 일상에서 자주 먹는 것들 중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게 정말 많아요. 아침에 공복으로 마시는 단 라떼, 점심 후 디저트로 먹는 케이크 한 조각, 저녁에 야근하면서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자기 전 야식으로 먹는 라면. 이게 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조합들이에요. 이걸 매일 반복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올라가고 30대 후반쯤 되면 피부에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제품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유에는 IGF-1이 자연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우유 자체가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요. 특히 탈지유, 저지방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여드름 유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청 단백질이 IGF-1을 강하게 자극해요. 운동 끝나고 매일 단백질 쉐이크 드시던 분이 끊었더니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경험담이 정말 많아요. 저는 한 달 동안 유제품이랑 정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한 달 만에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턱에 새로 올라오는 여드름이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평생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그게 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으면 조절이 가능해져요. 생리 직전 일주일만이라도 단 거 줄이고 유제품 줄여보세요.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결론이 명확하잖아요. 30대 여드름은 화장품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문제니까요. 호르몬, 스트레스, 혈당 이 세 가지가 얼굴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건데 아무리 비싼 클렌징을 써도 호르몬 사이클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화장품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30대 피부의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보습이랑 자극 최소화가 정말 중요해요. 다만 화장품을 1순위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대 여드름 관리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가야 해요. 첫째, 수면. 둘째, 스트레스 관리. 셋째, 식이 조절. 넷째, 필요하면 산부인과 호르몬 검진. 다섯째에 와서야 화장품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화장품에 200만 원 쓰고 잠은 5시간만 자는 거죠. 그리고 30대 여드름은 피부과에 가더라도 시술이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스킨 부스터를 1년에 6번, 7번 받는 분들 많은데 정작 피부 장벽이 더 약해지면서 트러블이 더 늘어나는 케이스가 적지 않아요. 30대 여드름은 시술보다 약물 처방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외용 레티노이드나 경구약물 처방을 받는 게 비싼 스킨 부스터 여러 번 맞는 것보다 효과가 좋아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술 받기 전에 호르몬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갑상선 문제는 일반 건강검진에서 잘 안 잡히거든요.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 패널 검사 받아보시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피부과로 가서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시는 게 순서예요. 화장품이랑 시술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은 30대 여성의 여드름이 왜 화장품으로 안 잡히는지, 그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봤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30대 여드름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호르몬이 흔들리고 있다. 스트레스가 한계에 왔다. 식습관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그런 신호를 얼굴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들어서 갑자기 여드름이 다시 시작됐다면 화장품을 바꿀 게 아니라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매일 뭘 먹고 있는지, 그리고 1년 넘게 잡히지 않으면 꼭 한번 산부인과나 내과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세요. 진짜 답이 거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는 가장 큰 호르몬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울이 흐릿하다고 거울을 닦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 자체를 바꿔야 해요. 30대 피부 관리의 진짜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